2000년대 초 국내에 첫 선을 보인 베트남 쌀국수는 건강한 음식을 찾는 한국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웰빙 열풍을 타고 낮은 칼로리와 담백한 맛, 여기에 쌀로 만든 국수라는 점이 쌀 문화권인 한국에서 쌀국수가 성공한 배경이 되었죠. 그러나 베트남 쌀국수 퍼에는 전쟁과 분단의 슬픈 역사가 담겼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베트남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농업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 쌀을 경작하기 위한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때문에 베트남은 한 해 쌀 생산량이 전체 농업 생산량의 절반에 육박하죠. 이처럼 풍부한 쌀을 가공하여 만든 음식이 바로 쌀국수입니다. 퍼라고 불리는 쌀국수는 베트남 사람들이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대중적인 음식이죠. 가장 대중적인 만큼 쌀국수의 역사는 오래되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쌀국수가 언제부터 생겼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1906년에 응우예군반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서 베트남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 쌀국수가 언급되어 있고 1913년 프랑스 화가 모리스 세이지가 하노이 거리에서 쌀국수를 판매하는 행상의 모습을 그렸죠. 이 같은 기록으로 보아 적어도 1900년대에 베트남에서 쌀국수를 먹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에 쌀국수 식당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였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쌀국수의 탄생은 이제 갓 100년이 넘었을 뿐이죠. 이러한 쌀국수의 유래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추릴 수가 있는데 모두 19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은 베트남과 인접한 중국 광동과 광서에서 먹는 소고기 국수, 우육면에서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말부터 화교들이 베트남으로 건너가 당시 수도였던 하노이에 자리를 잡았고 당시 프랑스 사람들이 버리고 먹지 않던 소고기 부위를 모아 육수를 끓여 국수와 함께 먹었던 것이 쌀국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설은 19세기 말 방직공업이 번성했던 남딘의 공장에서 일과를 마친 노동자들이 육수에 국수를 말아 먹던 것이 쌀국수의 시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설은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였던 시절 프랑스 음식의 영향을 받아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소고기의 채소와 갖가지 향신료를 섞어서 만드는 프랑스 수프인 포토퍼가 베트남의 음식 재료에 맞게끔 변형되었다는 것이죠. 이 중 많은 학자들은 세 번째 설을 지지하는데요. 퍼의 어원이 포토퍼의 포에서 비롯되었으며 퍼의 국물을 만들 때 사용되는 구운 양파와 생강이 포토퍼를 만들 때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죠. 베트남 이외의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이러한 조리 방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 설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쌀국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식이 세계화되는 데에는 불행한 전쟁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독일과 일본의 패배로 끝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베트남도 프랑스에서 독립을 하는 듯하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프랑스는 다시 베트남 지배권을 주장하게 되죠. 이에 호찌민을 비롯한 베트남 민족주의자들이 독립전쟁을 벌였고 1954년 프랑스와 8년간의 전쟁 끝에 베트남이 승리합니다. 이것을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 부르죠. 이후 제네바 협약으로 인해 베트남의 북쪽은 공산정부인 올맹이, 남쪽은 민주정부인 월남이 만들어지며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5년 공산주의의 확대가 두려운 미국은 북부 베트남의 호찌민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것이 2차 인도차이나 전쟁입니다. 서로 이념이 달라 벌어진 한국전쟁과 비슷한 측면이 있죠. 이후 1975년 끈질긴 저항 끝에 미국이 물러나고 북베트남이 승리하며 공산국가 베트남 인민공화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쌀국수는 이런 전쟁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수많은 보트피플들이 있었죠. 전쟁이 끝날 무렵 월남에 남아있던 상류계층과 반공주의자, 미국에 협조하던 베트남인들은 보트를 타고 해외로 망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베트남을 떠난 것으로 추정되죠. 망명국가 중 베트남인들이 가장 많이 정착했던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베트남인들은 낯선 나라에서 먹고 살기 위해 음식 장사를 시작하였고 다행히 미국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입맛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세계적인 베트남 쌀국수 체인점인 포아가 만들어진 배경이 되었죠. 이렇게 베트남 쌀국수는 세계인이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쌀국수는 원래 하노이 일대에서 먹던 베트남 북부 음식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1954년 프랑스가 물러가고 베트남이 남북으로 갈리면서 북부 지역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죠. 그리고 공산주의 정권 아래에서 모든 음식점들은 국가 소유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음식점 주인들은 남쪽으로 넘어가 쌀국수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낭,
호찌민 등의 남쪽에도 쌀국수가 퍼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베트남 쌀국수는 지역에 따라 맛이 조금씩 다른데요. 크게 북부, 중부, 남부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북부 쌀국수는 한우이식이라고도 불리는데 넓은 면을 사용하며 향신료를 사용하지 않아 담백한 맛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북부 지방의 육수는 닭고기 뼈를 고아서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는 공산 정권이 들어선 북부에서 나라의 근간인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소의 도축과 고기 판매를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중부지방은 매운맛을 좋아해 국물을 맵게 만드는 특징이 있고 남부로 내려갈수록 쌀국수에 다양한 고기와 채소를 넣어 먹습니다. 또한 남부지방은 날씨가 더워 국물에 설탕과 소금을 많이 사용하여 맛이 더 자극적이죠. 이 중 한국 사람들은 진한 국물에 다양한 부위의 고기와 채소를 넣어 먹는 남부식을 선호하고 따라서 국내 대다수의 가게에서는 남부식 쌀국수를 판매하고 있죠. 이렇게 베트남 쌀국수 퍼의 역사와 유래, 그리고 지역에 따른 맛의 특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단순히 맛있고 다이어트를 위해 먹는 쌀국수가 세계적인 음식이 된 이면에는 불행한 전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쓸모있는 탐구생활은 보다 유익하고 풍성한 컨텐츠를 만듭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